아니라면 죽고 변신하면 산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바닷가는 새우가 많이 잡히는 걸로 유명하다. 새우 잡이배로 항상 붐비는 황금어장에는 수많은 갈매기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갈매기들이 하나 둘씩 굶어 죽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모든 갈매기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우가 많은 이 바닷가에서 왜 갈매기들이 굶어 죽었을까? 그 원인은 바로 갈매기에 있었다. 그동안 갈매기들은 새우잡이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물에서 떨어지는 어초, 작은 고기들을 힘들이지 않고 주워 먹으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우잡이 배들이 좀 더 나은 어획골을 올리기 위해 모두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버리자 스스로 먹이 잡는 법을 잊어버려 굶어 죽은 것이다. 말하자면 변화, 즉 외적 변수를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쯤 이야기하면 당신은 아하, 변맹이 되지 말라는 소리군 하고 생각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에스키모인들은 모피 등 중요한 자원으로서 늑대들을 포획한다. 하지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직접 잡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날카롭게 간 칼날을 여러 개 얼음이나 눈 위에 꽂아둔다. 그리고 그 칼에다 동물의 피를 묻혀놓고 숨는다. 그러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들어서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늑대의 혀가 칼의 날카로운 부분을 감지해서 칼에 묻은 피만을 핥는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금속성의 물질을 핥게 되면 곧 혀가 마비되어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늑대 자신의 혀를 베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혀는 잘 지혈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계속해서 피가 나는데도 늑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결국 늑대는 자신의 피를 핥는 것인데 처음 핥았던 다른 동물의 피라고 생각한 나머지 쓰러질 때까지 그 피를 핥다가 결국 죽게 된다. 에스키모인들은 그때서야 죽은 늑대를 취한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변맹형 기업이나 직장인들을 볼 수 있다. 세상은 디지털로 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날로그 또는 그 중간 정도인 아나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과연 나는 변맹형인지 아니면 변화를 잘 구별할 줄 아는 변화감별사형인지를 말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오늘까지 잘 되던 장사가 내일부터 내리막길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번 팬데믹의 예만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던 가게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러한 외적 변수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성공의 관건은 이 외적 변수를 얼마나 빨리 잘 읽어내고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연히 변맹은 이 외적 변수를 읽지 못하거나 왜곡해버린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구성원들이 변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요트를 타고 가다가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다행히 물, 지도, 책, 나침반, 기름 등의 비상용 물품을 갖고 있다. 자, 과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다 나침판도 지도책도 있고 연료도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틀렸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신이 자신의 현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정확한 지도도 나침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기업이나 구성원들이 변맹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금은 속이 상하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자신의 위치는 자신만이 잘 알기 때문이다. 오늘 나에게 시간을 내어 나의 좌표 찾기를 해보자. 그래야만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나아갈 수 있다. 설사 지금 그 좌표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턱없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먼저 찾아내는 일이 순리다. 정확한 나의 좌표를 알아야 외적 변수를 읽어낼 수 있고 그에 대비할 방법도 나오게 된다. 안일칙사 변신칙생. 아니라면 죽고 변신하면 산다. 지금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